김민재 선수 소식인데 지금 저 나름 공신력 있는 기자 그 지오반니 기자가 뭐 구단과 나폴리와 뭐 김민재 에이전트 측에서 이제 뭐 협상에 오가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핵심에는 바이아웃 조항 때문에 좀 밀고 당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뭐 나폴리는 바이아웃을 없애거나 혹은 바이아웃을 올리거나 금액을 올리거나 하려는 이제 재계약을 하고 싶어 하는 네네. 건데, 그러니까 확실한 건 어떤 거냐? 확실한 건 나폴리가 구체적인 뭐 액수를 어느 정도 준다. 혹은 뭐 어떤 팀에서 바이아웃을 제시했다. 이런 이야기들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김민재랑 나폴리 네. 밖에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막 기사들 최근에 막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뭐 나폴리가 김민재에게 바이아웃 1,000억으로 맞아요. 올리는 것을 요구했다. 지금 676억인데 뭐 13억인가까지 올리는 그런 뭐 건 이런 다 거. 그래.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공개하는 구단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다 이제 신뢰도가 없는 소식이고 확실한 건 재계약을 하고 싶어 한다. 그렇죠. 단순하게. 네네. 그리고 이제 김민재 선수도 이번에 다시 나폴리로 돌아갈 때 인터뷰를 했죠. 너무 이적 기사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기사들이 많아서 인터뷰 인터뷰를 좀 그렇다. 꺼리게 된다. 네. 그리고 나 아직 나폴리에 온 지 반년밖에 안 됐다. 그럼. 그러니까 그 뜻은 결국에 반년밖에 안 됐는데 다른 팀을 가겠냐. 그럼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도 좀 불편했어, 이 인터뷰하는 거를. 그렇죠. 너무 이제 네. 많은 소식들이 있고 나폴리 갈 많고. 때도 엄청 그 뭐 전 세계 일주했다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건 이 나폴리가 재계약을 하고 싶어하고 김민재는 제안을 받았으니까 네. 고민을 하는 중이고. 네. 그냥 혹시라도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살짝만 좀 저희가 정리하고 하면 네. 일단은 나폴리에서는 바이아웃이 지금 600억 원으로 좀 측정이 돼 있는데 네. 당연히 구단에서는 이걸 없애야 김민재를 우리 쪽에 조금 더 품을 수 있고 자기가 이제 협상에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데 선수 입장에서는 아니 그냥 600 몇 억에 나를 원하는 구단이 있으면 그 이상만 주면 나는 어디든 갈 수 있는데 구단이 그걸 왜 삭제하려고 하냐. 당연히 유지하고 싶을 때고. 그럼요. 요런 지금 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어쨌든 이게 왜 그랬냐면 왜 이런 상황이 나왔냐. 네네. 김민재에게 바이아웃이 형성되어 있는 처음에 왔을 때 네. 5천만 유로 말씀해 주셨던 600억 그 정도의 금액이 김민재 가치에 그렇지. 너무 작은 금액이 돼버렸어요. 너무 저렴한 금 이렇게 될지 나폴리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이적료의 네. 2배 이상의 금액이거든요. 처음에 페네르바치에서 올 때 이적료의 2배 이상의 금액인데 네. 이게 사실은 너무 이 김민재가 지금 잘하고 그렇지. 지금 세리에에서도 베스트 수비수고 네네. 유럽 전체를 놓고 봐도 김민재보다 잘하는 수비수가 딱히 지금 없거든요. 전반기 활약상만 봤을 때. 네. 그러다 보니까 600억으로 김민재를 데려간다. 이거는 다른 구단에게 너무 좋은 상황인 거예요. 최고의 매물인데. 근데 동시에 김민재에게도 좋은 상황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바이아웃이 낮게 설정된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선택지도 그렇죠. 선택지가 많아지면서 그렇죠. 많은 팀들이 경쟁을 붙게 되고 경쟁을 붙게 되면 당연히 연봉은 올라가고. 내 연봉 올라가는 거지.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김민재가 계약을 할 때 네. 바이아웃을 설정해 놓은 게 너무너무 잘한 선택이다. 그렇지. 김민재 입장에서. 그렇죠. 반면에 나폴리 입장에서는 이게 뭐 이제 600억밖에 이 김민재를 막 그쵸. 이렇게 되는 거죠. 스타드랭과 경쟁을 하면서 이게 설정을 한 거였거든요. 네네.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김민재를 이제 유혹하기 위해서 우리 바이아웃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설정을 한 거예요. 네네. 이게 실수였던 거죠. 이 정도일 줄 몰랐을 그렇죠. 거야 나폴리도. 그래서 흡이차 같은 경우는 네. 바이아웃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지은톨리 단장이 네. 어떻게 인터뷰하냐면 흡이차는 1,000억 내고 또 못 데려간다. 그렇지. 우리 선수다. 바이아웃이 없으니까. 절대 못 데려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예 나포세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김민재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렇지. 이제 그 바이아웃이 있으니까. 있으니까.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뭐 나폴리의 어떤 상황이 그랬든 네. 계약을 참 잘했다. 그렇죠. 네. 너무 잘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왜 잘했냐면 만약에 스타드렌으로 갔으면 이 정도까지 관심을 못 받았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나폴리라는 이 유럽 내에서 세리에 내에서 빅클럽 심지어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팀에 갔고 지금 또 1위니까. 그렇죠. 네. 거기서 자기가 성과를 보여줬고 네. 관심도 많이 받고 챔피언스리그도 잘하고 심지어 맞아요. 나폴리가 심지어 잘 나가고 이러니까 김민재의 가치가 계속 무한대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완전 폭등입니다. 폭등.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적 시장이 버블이 많이 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웬만큼 하면 1,000억 이상이에요. 그래서 그바르디올 같은 경우도 그바르디올이 월드컵 이전에도 1,000억이 넘는 선수였습니다. 네네. 근데 월드컵이 끝나니까 더 폭등했죠. 이제는 완전. 1,500억부터 시작이다. 이런 얘기가 막 나와요. 비싸긴 진짜 비싸다. 근데 김민재는 600억입니다. 근데 김민재가 그바르디올보다 물론 이제 뭐 왼발 쓰고 그바르디올은 분명히 그바르디올이 좋은 선수는 맞지만 김민재가 이번 시즌에 그바르디올보다 잘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600억이면 완전 거저 아니야. 그바르디올 뭐 1,500억, 네. 김민재 600억 하면은 구단 입장에서는 아 당연하지. 너무 효율성이 좋은 거잖아요. 너무 당연하지. 너무.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은 김민재의 바이아웃 600억 네. 너무 싸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나폴리는 요거 저 바이아웃 삭제하고 우리가 대신에 저 연봉 좀 올려줄게. 그렇죠. 이걸로 그거죠. 가는데 당연히 김민재 쪽에서는 그 절대 안 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바이아웃 설정된 금액이라도 좀 1,000억 이상으로 좀 올리자. 그렇죠. 지금 이런 뭐 거죠, 이런 거. 이제 뭐 그 연봉과 네. 연봉을 올려주는 것 그리고 그러면서 바이아웃을 없애거나 올려도 이제 높게 설정을 그렇습니다. 해주는 것. 이것을 그렇습니다. 이제 김민재한테 네.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나폴리는 사실상 김민재 반 시즌 쓰고 다시 이제 그 영입 협상을 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달려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서 많은 팀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뭐 레알 마드리드도 그렇고, 네. 뭐 맨유도 그렇고, 실제로 맨유는 막 그런 보도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만났다, 뭐 그쵸. 접촉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사실. 뭐 에이전트와 좀 네. 접촉을 하려고 한다. 맨유는 네. 그런 얘기도 월드컵 전에 있었고 네.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라도 맨유나 리버풀 이런 팀들이 센터백을 영입하고 싶어서 네. 김민재 바이아웃을 지불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또 특히 이제 맨유는 영입 리스트에 김민재를 올려놨다, 뭐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제목이 1월 이적이 안 되는 이유거든요. 네. 이유가 있는 겁니까? 1월 이적이 안 된다는 이유가? 맨유가 딱히 수비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김민재도 안 가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 이제 막 루머가 나오잖아요. 근데 맨유만 생각해 보면 김민재가 일단 나갈 때 했던 인터뷰. 네. 나 온 지 6개월밖에 안 됐다. 그래. 그리고 김민재 입장에서도 이게 잘 생각해야 돼요. 왜냐? 빅리그 우승컵이 눈앞에 있거든요. 지금 1위고 승점 차이도 꽤 커요 지금.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도 8강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맞아요. 근데 이 나폴리가 어떤 팀이냐? 세리아 우승을 마라도나 이후에 엄청나게 염원을 했는데 우승하고 가야지. 잘 나갈 때 심지어 카바니 있고 라베찌 있고 함식 있고 인시니에 있고 쿨리발리 있고 요 이제 한 10년 동안 기간 동안 2등만 했어요. 주구장창. 그래서 우승을 못 했어요. 근데 이번 시즌에 김민재가 와서 우승시킨다. 이러면 선수 가치가 더 폭등합니다. 네. 그래서 김민재 입장에서도 뭐 나폴리에 남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뭐 이적을 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봐도 우승을 하고 가는 게 나아요. 당연하죠. 이거는 너무 당연하게. 이건 좀 명확하잖아. 그렇죠. 지금 막 하위권에 맴돌고 막 우승 없어 이런 거면 좀 고민해볼 만한데 지금 나폴리가 너무 좋잖아요, 사실. 그렇죠. 우승컵도 지금 세리에 1위고 네네. 사실 챔피언스리그도 나폴리 최대 성적까지 한번 가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너무 좋아가지고 16강도 쉽게 올라갔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폴리에서 족적을 하나 남기고 네네. 이제 성과를 하나 내고 그런다면 김민재가 뭐 이적을 할 때 이적을 하더라도 더 큰 오퍼, 더 큰 구단, 그렇죠. 더 좋은 조건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김민재 선수가 1월에 이적하는 건 사실은 김민재 입장에서도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고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맨유 입장에서 볼게요. 맨유가 수비수가 필요가 없어요. 애초에. 지금 바란 있죠? 네네.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있죠? 근데 맨유가 포백을 씁니다. 여기서 김민재를 끼워 넣으려면 바란을 빼던가 리산마를 빼던가. 둘 다 말이 안 되지. 그렇죠. 그것도 말이 안 되죠. 돈을 많이 썼는데 두 선수한테. 네네. 그리고 백업이 또 맥와이어 있고 린델로프 있고 네. 백업으로 또 괜찮거든요. 굳이 영입할 지금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 맨유는 더 급한 포지션이 수비가 아니라 최전방 공격수. 호날두의 이제 그 그쵸. 대체자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네. 호날두의 대체자를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 수비수 영입이 지금 딱히 필요 없다. 네. 그래요. 그런 면에서 1월에는 사실 김민재 갈 것 같지가 않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 맨유가 네. 어떤 타이밍이냐? 매각을 하는 타이밍이죠. 글레이저 가문이 맨유를 매각하겠다. 네네. 이런 지금 이야기가 있어서 매각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네. 그때 이적료를 막 엄청나게 베팅을 해서 그런 이제 필요한 영입은 하겠지만 굳이 필요한 영입까지는 하지 않아요. 네네. 이런 시기에. 그럼요. 그런 것도 있고 리버풀 또 이제 리버풀이 나오더라고요. 리버풀 나오죠. 리버풀
반다이크, 코나테 있습니다. 마팁 있습니다. 거기도 사실 이미 주전급이 3명이에요. 네. 반다이크, 마팁, 코나테입니다. 그래서 이 3명이 로테이션 돌거든요. 주전급이. 여기서 김민재까지 들어가면 누가 한 명 빠져야 돼요. 네. 말이 안 되죠, 이것도.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뭐 김민재 바이아웃을 뭐 지불한다. 이런 것들이 약간 말이 안 됩니다. 아, 그렇긴 하네요. 현실적으로 내년 여름이라면 모를까. 지금 뭐 우승 조금만 더 노력하면 우승인데. 그렇죠. 굳이 갈 이유 자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영입하려는 이 빅클럽도 마땅히 아마 없을 거예요. 네. 맨유도 그렇고 리버풀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팀들 뭐 이제 연결시키는 팀들이 많지만 엄청 나오더라고 보도는. 엄청 많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센터백이 엄청나게 급한 팀은 빅클럽 중에 딱히 없어요. 첼시도 이미 바디아시를 구매하려고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딱히 가능성이 없다. 그렇죠. 1월에. 그리고 토트넘도 토트넘 가겠냐고. 뭐 갈 수도 있지만 김민재가 이제는 골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더 이제 우승권 팀으로 골라갈 수 있는 상황이 좀 됐기 때문에 토트넘이 좀 경쟁에서 좀 밀리겠죠 이제. 그렇죠. 예. 네, 약간 밀리겠죠. 네. 아니 저기 뭐 확언하지 말라고 하는데 뭐 이적 시장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모르는 거지만 이게 그 토트넘이 원래 영입하려고 했던 그 시기가 있었죠. 뭐 이제 지금 알려진 사실이 뭐 중국에 있을 때 뭐 제안을 받았다. 토트넘이 역제안을 뭐 받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시절과 지금 시절은 많이 달라졌죠. 아, 그럼요. 지금은 그때랑은 천지 차이지. 지금은 이 김민재를 노리는 팀들이 워낙에 체급이 너무 커져서 토트넘이 이 김민재를 영입하려면 나폴리뿐만 아니라 맨유, 리버풀 이런 급의 팀들을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워낙 김민재 선수를 두고 나폴리로 갈 때부터 그 전부터 사실 중국으로 향할 때 많은 또 이야기 나폴리로 갈 때도 어디 가느냐 그리고 이번에도 또 많은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너무 또 김민재 선수 흔들리지 말고 스쿠데토 애초에 이 선수의 멘탈은 흔들릴 강하지. 멘탈이 일단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김민재는 계속 증명을 해왔거든요. 네, 그럼요. 중국 가서 중국의 그 아주 화려한 용병들과 싸워서 이겼고 그걸 또 인정받아서 페네르바체 갔고 그렇죠. 페네르바체에서 형성되어 있는 바이아웃이 2천만 유로였죠. 근데 나폴리로 올 때 5천만 유로로 늘었습니다. 2배 이상 늘었어요. 근데 이 2배 이상 늘은 가격도 당장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맞아요. 이것도 부족하다는 거 아니에요. 1,000억이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김민재는 중국, 튀르키예 또 나폴리까지 이제 오면서 점점 더 자신을 증명을 하고 그런 게 멋있는 것 같아요. 증명을 하면서 이 자신의 가치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뭐 김민재 이적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까지 좀 나눠보고 진짜 그 1월 5일 맞나? 1월 5일 인터밀란과 또 나폴리 세리아가 재개를 합니다. 그 이제 경기가 또 매우 재밌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루카쿠와 라우타로. 물론 이제 월드컵에서는 멘탈 이 나간 두 선수가 정말 죽었지만 그래도 이 선수들 잘합니다. 그렇죠. 월드 클래스 선수들이기 때문에. 일단 뭐 루카쿠 같은 경우는 일단 특히나 힘이 있기 때문에 김민재와 루카쿠 몸싸움 누가 이길까 궁금하죠? 그렇죠. 뭐 루카쿠가 못 나오면 제코가 나와요. 제코와 김민재 누가 이길까? 그렇습니다. 궁금한 이런 거기 때문에 재밌겠다. 다음 주에.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다 전해드렸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갑자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